네. 예, 정당 지지율에 제보 조작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국민의당만 한 거네? 예, 지금 어제 기준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다 올랐는데 국민의당이 4%대가 나왔어요. 4%? 그러니까 6%대였다가 4% 떨어진 게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지만 6%대를 그 분모로 두고 1.7%로 나눠보세요.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. 5월 1일 날 17.5%였어요. 5월 1일 날. 네. 그리고 지금 6월 27일 날 4.6%가 된 거예요. 예. 없어졌다고 봐야 되죠?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죠? 플러스 마이너스 3.1%인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그 경향을 본다고 한다면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호남 지지율을 보겠습니다. 호남에서만. 예, 호남에서 지난주 주간 집계가 15.0%였습니다. 5.8%로 호남에서도. 어제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간으로 호남에서 17.5%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거의 한 15%포인트가 하루 만에 떨어진 겁니다. 다름 아닌 그 이유입니다. 제보 조작 사건. 그리고 조금 더 보면 국민의당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당의 뭐라 그럴까 앞으로 계속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세부 지역이라든지 계층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다 단자리 수입니다. 단자리 수임에도 불구하고 5%도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고 특별하게 반등의 순간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최대의 위기에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호남에서 5%대로 떨어졌다는 이게 아주 치명적이네요. 네, 국회의원 대다수가 거기 있잖아요. 예전에 그 민정당이 호남에서 받은 수준 아닌가요? 호남에서 새누리당 지지율 이런 게. 그러니까 27일 기준으로 호남의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이 더 높습니다. 왜냐하면 호남에서도 보수층이 미치겠네. 기본적으로 있습니다. 예.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이 졌어요? 예. 아,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데. 근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이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, 보니까.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점검을 하기 힘든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. 호남에서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낮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그러니까 과연 이제 자유한국당과 같이 움직인 것이 과연 어떤 전략적인 판단인지, 당을 살리기 위한,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한,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대선 이후에 전체적인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혹은 문재인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. 이런 포지션을 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감이죠, 사감. 네. 그렇지 않고서 당을 살리려고 했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행보를 거쳐왔는데 어쨌든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. 마지막으로는 짧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. 바른정당과 지금, 한국당 어떻게 되냐? 이 시기는 이제 두 보수 정당이 하나는 지도부를 이미 꾸렸거나 26일 날 7월 3일 날 지도부를 꾸립니다. 지금 이제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데 보수의 미래는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. 바른정당 59%, 자유한국당 19%, 무려 한 40%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. 전부 다 바깥에 있죠. 하늘색이.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, 중도를 포괄해야 되지만, 보수를 놓치지 못합니다. 보수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, 구 여권들을 한번 보십시오. PK, TK, 더 높습니다. 지금 TK에서는 거의 3대 1입니다.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30%면, 바른정당은 10%거든요.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그 비율대로 나가고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성장 TK 가능성은? 같은 경우는 성장 가능성은, TK 같은 경우는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보수층 한번 보십시오. 보수층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. 보수층 같은 경우는 지금 삐까삐까가 나왔잖아요. 근데 지금은 보수층 기준으로 하면은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의 바른정당이 안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 내에서는 성장 가능성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.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, 바른정당은 중간 정도 되는 젊은 층을 바라봐야 되거든요? 근데 대선 내내 TK 가가지고 이 노년층한테 어필했었단 말이죠. 이게 여기서도 드러나듯이 바른정당이 어필해야 될 것은 분명히 젊은 세대예요. 예, 이혜원 의원이 이제 당대표 되면서 지금과는 좀 다른 전국 운영을 하겠다. 협조할 거는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아마 그렇게 하려고 봅니다.
그렇게 됐을 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대부터 시작해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. 물론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은 미미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예, 정당 지지율에 제보 조작 사건이 큰 이게 영향을 뭐야? 미쳤습니다. 국민의당만 한 거네? 예, 지금 어제 기준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다 올랐는데 국민의당이 4%대가 나왔어요. 4%. 그러니까 6%대였다가 4% 떨어진 게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지만 6%대를 그 분모로 두고 1.7%로 나눠보세요.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. 5월 1일 날 17.5%였어요. 5월 1일 날. 네. 그리고 지금 6월 27일 날 4.6%가 된 거예요. 예. 없어졌다고 봐야 되죠?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죠? 플러스 마이너스 3.1%인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그 경향을 본다고 한다면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느끼는 것 같아요, 보니까.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점검을 하기 힘든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. 호남에서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낮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그러니까 과연 이제 자유한국당과 같이 움직인 것이 과연 어떤 전략적인 판단인지, 당을 살리기 위한,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한,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대선 이후에 전체적인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혹은 문재인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. 이런 포지션을 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감이죠, 사감. 네. 그렇지 않고서 당을 살리려고 했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행보를 거쳐왔는데 어쨌든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. 마지막으로는 짧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고 특별하게 반등의 순간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최대의 위기에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호남에서 5%대로 떨어졌다는 이게 아주 치명적이네요. 네, 국회의원 대다수가 거기 있잖아요. 예전에 그 민정당이 호남에서 받은 수준 아닌가요? 호남에서 새누리당 지지율 이런 게 그러니까 27일 기준으로 호남의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이 더 높습니다. 왜냐하면 호남에서도 보수층이 미치겠네. 기본적으로 있습니다. 예.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이 졌어요? 예. 아,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데. 근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 정도까지인 걸 못, 네. 그리고 호남 지지율을 보겠습니다. 호남에서만. 예, 호남에서 지난주 주간 집계가 15.0%였습니다. 5.8%로 호남에서도. 어제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간으로 호남에서 17.5%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거의 한 15%포인트가 하루 만에 떨어진 겁니다. 다름 아닌 그 이유입니다. 제보 조작 사건. 그리고 조금 더 보면 국민의당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당의 앞으로 계속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세부 지역이라든지 계층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다 단자리 수입니다. 단자리 수임에도 불구하고 5%도 안 돼요.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. 바른정당과 지금, 한국당 어떻게 되냐? 이 시기는 이제 두 보수 정당이 하나는 지도부를 이미 꾸렸거나 26일 날 7월 3일 날 지도부를 꾸립니다. 지금 이제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데 보수의 미래는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. 바른정당 59%, 자유한국당 19%, 무려 한 40%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. 전부 다 바깥에 있죠. 하늘색이.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중도를 포괄해야 되지만 보수를 놓치지 못합니다. 보수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구 여권들을 한번 보십시오. PK, TK 더 높.